안녕하세요. 장튼 이튼병원 소화기내과 전정현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감염이 많이 있는 나라고요. 위암 발생률도 높은 나라라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2년마다 꼭 하고 계시는 거, 공단 위암 검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시경 검사와 위장조형 촬영술이죠. 위내시경 검사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관을 직접 넣어서 직접 들여다보고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위장조형 촬영술은 조영제를 먹고 X선을 찍어서 위 점막의 요철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위내시경이 워낙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위장조형 촬영술은 어쩔 수 없이 위내시경을 못 하시는 환자에게서만 선택적으로 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위암검진은 96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96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위암 생존율은 40%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요새는 그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렸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위암이 진행성 위암으로 되기 전에 조기 위암일 때 발견한다는 점일 거예요. 위암은 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 점막에만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무려 98%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 주변으로 임파졸로 퍼지든지 아니면 먼 장기까지 퍼지는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60%, 10% 미만으로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공단 위암 검진의 목표는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위암 검진을 저희가 이제 하도록 예약을 하셨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금식이죠. 금식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평균 8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위나 장에 수술했던 병력이 있으시거나 현재 다른 질병으로 위 운동이 떨어지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전에 저는 위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에 음식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12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서 드시는 약들이죠. 용종절제술을 해야만 하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항혈전제를 며칠 끊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냥 보거나 조직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항혈전제를 꼭 미리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내시경 할 때 저희가 조직검사를 하거나 어떤 특정 필요 시술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의사분에게 저는 이런 약을 먹고 있어요 라고 고지를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혈전제라고 얘기하시면 병원에서 타서 먹는 항혈소판제라든가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같은 약물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건강에 좋으려고 먹는 기넥신 제제라든가 오메가3 같은 것들도 지혈을 늦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서 드시는 약이라면 모를까 건강에 좋자고 먹는 약이라면 내시경 전에 며칠 끊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또 하나 사전에 준비해야 할 거는 틀니는 미리 제거를 하시라는 거고요. 앞니에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면 꼭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예전에 틀니 다 끼고 했어요. 뺐다 꼈다 하는 거 귀찮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예전에 검사할 때 이 어금니에 한 2개 정도 틀니를 끼신 분이 있었는데요. 내시경을 하다가 구역질을 하니까 헐거워졌겠죠? 수면으로 주무시는 과정에서 그걸 삼키신 거예요. 내시경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끝났는데
틀니에 끼어있는 철사 같은 게 혹시 장을 찌르지는 않는가 제가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환자분이랑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면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습니다. 미리 틀니는 제거를 하시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서 내시경할 때 흡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치과에서 치료를 하시고 내시경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환자분들이 얘기하시죠. 저 목 잘 봐주세요. 검사하면 소장 다 보시죠? 위 내시경 검사에서 볼 수 있는 장기는 뭐뭐 있는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릴게요. 목 안쪽 인두부, 조금 깊숙한 곳은 후두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25cm 직선 통로인 식도가 있고요. 그 아래 위가 있습니다. 위 아래는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소장을 다 보지는 못해요. 소장은 깁니다. 5m 정도 되고요. 소장의 첫 번째인 12지장에서도 담즙이 내려오는 유두부까지 관찰을 하는 것을 저희가 위내시경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목을 잘 봐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이 목젖이라고 하는 곳은 구역 반사를 일으키는 부위거든요. 저희가 칫솔 깊게 넣으면 구역질 하시죠? 이럴 때 내시경을 여기서 열심히 보려고 한다면 구역질을 계속 하셔서 미처 식도로 들어가기도 전에 환자분이 침이나 음식물이 역류가 되면서 기도로 흡입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목은 오히려 이비인후과에서 보시는 직시경이나 짧은 후두 내시경이 더 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을 좀 더 내가 불편감이 있어서 잘 보고 싶다 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환자분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을 잘 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췌장은 12지장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기예요. 내시경으로는 못 봅니다.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로만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 또 하나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얇은 내시경으로 해주세요. 두꺼우면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중에 여러 기계 회사에서 내시경 기계들이 나오고 있죠. 기계 회사는 다 다를지언정 성인 내시경으로 나오는 굵기는 거의 비슷해요. 9mm에서 1cm 정도가 됩니다. 얇은 내시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 소아들을 위해서 만든 소아 내시경이나 코로 들어가는 경비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5, 6mm 정도 돼요. 조금 얇죠.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관이 좁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석구석 관찰하는데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더 오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조직학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성인 내시경 검사가 가장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환자분들 내시경 검사하면 조직 검사 했다고 많이들 들으시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나는 암인가 보다 집에 가서 통장 정리하시고 초주검이 돼서 일주일 후에 조직검사를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의사는 조직검사를 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병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직검사를 했다고 초주검으로 들어 누우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진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결과지들을 집에서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과지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내버려 뒀다가 2년 후에 검진하러 올 때 저 그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도에 있으면 식도염, 위에 있으면 위염, 12지장에 있으면 12지장염이겠죠? 하지만 이때 염증이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디가 곪은 그런 염증을 생각하시고 왜 치료를 안 해주나요? 왜 약을 안 주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팔다리 다쳐서 상처가 생기고 곪고 하는 염증과 저희가 내시경적으로 보는 염증은 조금 결이 달라요.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한 점막의 변화도 저희가 염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급성, 만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병이 생기는 시기로 얘기를 하지만
급성인 경우는 저희가 출혈도 되고 점막에 상처도 생기고 2, 3일 내에 갑자기 위가 아프고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 위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5년, 10년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위 점막의 변화가 되는 건 만성 위염이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또 다른 용어로는 악성, 양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 위암 검진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암 검진을 한다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이 바로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악성인 경우는 꼭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양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염, 식도염 다 여기 들어가겠죠. 다만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할 때 균 검사를 해드려요. 헬리코박터 균이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하는데 이때도 양성이라는 말이 나가거든요. 그럼 양성 병변과 균 검사의 양성을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건 암이 아닌 다른 병변이다라는 것이고요. 균 검사는 있다 없다죠. 음성이다 양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균 검사의 양성이라는 건 균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에 관련된 용어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란, 궤양. 저희가 점막이라는 것은 위에 그 4개층 중에 가장 표면층이에요. 점막에 살짝 상처가 난 경우는 미란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점막이 뚝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드러나는 경우는 궤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궤양은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병변이고요. 미란은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깊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혹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혹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 점막 위에 어떤 혹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종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용종은 대장의 용종은 보면 다 제거를 해드려요. 그거는 암으로 갈 수 있는 선종이 많거든요. 위의 용종은 물론 선종도 있지만 염증성 용종이라든가 과형성 용종이라든가 그냥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난 위저샘 용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양성 용종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용종은 점막 위에 있는 혹. 자, 그 다음에 점막 아래에 있는 혹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점막하 종양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말 그대로 점막 아래에 있는 혹이에요. 내시경 검사를 하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점막에 쌓여 있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도 점막만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혹은 뭔지 모릅니다. 점막하 종양은 조금 복잡한데요. 크기가 제일 중요해요. 1cm 미만의 점막하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고요. 1년마다 정기검진해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는가만 관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2cm 넘어가는 점막하 종양인 경우에는 악성으로 가는 혹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보게 되고 필요한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막하 종양은 주기적인 검사로 크기나 모양을 관찰해야 하는 병입니다. 세 번째 혹은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건 혹은 아닌데 외부에서 눌리는 이상한 병변이 있네 라고 볼 때가 있어요. 점막하 종양과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간에 큰 혹이 있어서 위를 누르고 있었다든가 췌장이나 임파절이 커져서 위로 누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들이 내시경 끝나고 바깥쪽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CT 검사를 더 필요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혹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시경 검사하고 나면 다들 헬리코박터균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으세요. 헬리코박터균은 현미경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가 내시경은 눈으로 점막을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죠. 하지만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위궤양이 있거나 위암이 있거나 또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의심이 되는 어떤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직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균이 있으면 제균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균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치료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균이 있다면 제균약을 꼭 드시고요. 약을 먹는다면 그 날짜 안에 먹다 안 먹다 하지 마시고 잘 지켜서 드시고, 독한 약을 먹는데 없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죠. 다 먹고 나서 한 4주에서 6주 후에 꼭 제균이 됐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조직 검사도 괜찮은데 의사들이 2달 있다가 내시경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의사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아셔야 되는 건 위에 병변이 이만한 게 있으면 조직 검사는 그 중에 몇 군데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궤양이 이만하게 있는데 여기만 위암이 있고 여기는 다 양성이었으면 어디를 채취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의사들이 봤는데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검사는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경우, 의사들은 꼭 2달 만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해서 병변의 변화를 보고 조직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내시경 다시 하자 할 때 의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공단 위암검진 안 하고 돈 주고 하는 거 할래요. 그게 더 정확하겠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대주느냐, 본인이 돈을 내느냐의 차이예요.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해줄 때 잘 이용해서 검사들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병원, 좋은 나의 내시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셨다면 되도록 한 병원에서 주기적인 관찰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려요. 아까 여러 가지 병들 얘기 드렸는데, 이전에 어떤 병변이 있었다면 1년, 2년 후에 할 때 그게 변화가 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크기가 커졌는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예전 사진이 있고 예전 결과지를 알고 있는 의사가 하는 거는 그렇지 못한 의사가 하는 것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서 예전 검사와 비교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병률을 최대 90%, 사망률을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꾸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한 40% 정도에서는 선종성 용종을 제거를 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그런 용종을 떼어내면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은 한 3년마다, 저위험군은 5년마다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종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모양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요. 조직학적인 세포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조직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대장암과 가장 관련이 많은 건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정상 살 조직이 자라나는 과형성 용종이라든가 염증이 있던 곳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용종 등으로도 여러 가지 용종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러면 보다가 선종 같은 것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선종만 제거하자라는 얘기도 했지만, 요새는 이런 과형성 용종도 크기가 커지면 세포 변이가 생기고 톱니 형태의 선종으로 되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서 모든 용종은 보면 제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종은 어떤 분들한테 잘 생길까요? 선종성 용종의 발생 위험인자는 사실 대장암 발생 위험인자와 거의 동일해요. 선종이 대장암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경우,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으로 식사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섬유질을 적게 드시는 분들, 운동 부족한 분들, 옛날에 대장 용종을 많이 제거한 경우, 비만, 술, 담배를 즐기시는 경우, 또 직계 가족이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이 있는 경우, 염증성 장 질환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나이가 50세 넘어가면 고령이면 아무래도 용종이 더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종을 보면 제거를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용종이라고 그러면 내시경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납작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제거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냥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들은 겸자라 그러죠. 겸자라 그래서 저희가 겸자를 집어서 제거하는 겸자법이 있고, 올가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조금 큰 것들은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잡아서 잘라서 빼내는 거죠. 전기를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올가미 제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크면 올가미로 다 제거가 안 될 것 같으면 약물을 점막에다 넣은 뒤에 이걸 좀 부풀려서 저희가 제거하는 점막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더 큰 용종 같은 경우는 내시경 칼을 집어넣어서 그 점막을 박리하는 점막 박리술로 제거를 하기도 해요. 점막하 종양이 있거나 조기대장암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는 이런 점막 박리술로 제거하는 걸로 암 치료까지 끝나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요. 근데 용종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을 잘 비워주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변이 남아있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 정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용종은 기껏 힘들게 검사를 했는데 용종을 다 놓치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종을 볼 때는 장 정결이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내시경은 요새 수면 내시경으로들 하셔서 별로 안 힘들어 하세요. 그 전에 약을 먹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옛날에는 4리터 먹는 대장 약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 물도 지치고 검사를 못하겠다 안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열심히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리터 되는 약도 있고 1리터 조금 넘는 약도 있고요. 알약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약 때문에 마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도 중요하지만 약 먹기 전에 며칠간 음식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야 될 음식으로 병원에서 늘 얘기를 미리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드릴 거예요. 검사 전 며칠간은 잡곡류, 검은 쌀 이런 것들 장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요. 해조류, 나물류, 견과류. 저희가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피해야 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참외씨, 수박씨 이런 씨 있는 과일들은 씨들이 그대로 남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들어가면 대장 내시경을 계속 막아서 검사를 거의 못하게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런 과일들 암만 맛있어도 좀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내가 장이 잘 안 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는 그런 장 정결에 불량했던 과거력이 있으시거나 당뇨,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병들은 그 병 자체가 장 움직임을 떨어지게 하는 병이거든요. 또 그런 병이 있으실 때 미리 사전에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나이가 많으실 때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좀 있겠죠. 그리고 장 운동이 떨어지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장 정결제의 종류도 조금 다르게 하고 미리 어떤 거를 주의를 할 건지 미리 상의를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장 내시경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세요. 대장 내시경은 마냥 안전한 검사는 아니죠. 용종 절제술의 합병증으로 이제 터지는 천공이나 출혈 얘기들을 하시죠. 즉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시경하고 한 1, 2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원별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단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출혈은 한 0.024%, 천공은 0.017%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시경을 하면 10,000명에 2명 출혈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물론 용종을 떼는 치료 내시경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그래도 출혈이 한 1%, 천공은 0.3%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안심하시고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개 이제 합병증이 있어도 내시경적으로 바로바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아주 드물게는 장천공으로 외과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후에 열이 계속 나시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용종 절제술 후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겠죠. 조직 검사 결과 보셔야 됩니다. 용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마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암세포가 나오기도 하고 암인 것 같아 보였는데 멀쩡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직 띄셨으면 주치의랑 조직 검사 결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잡으셔야 되겠죠. 조직 검사를 봤더니 양성 용종이고 다 잘 띄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대 하면 5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용종이 커서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 조금 불확실한 경우가 있거나 여러 개의 용종을 띄셨거나 하나라도 크기가 좀 큰 용종을 떼신 경우는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조금 더 짧은 주기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에 비해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확도나 이런 합병증 발생의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해요. 이 대장 내시경을 하실 때 조금 더 팁이 있다면 병원이 어떤 산소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물품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인지 내시경 기계들은 다 제대로 갖춘 병원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장 검사는 하고 저는 용종 큰 병원 가서 뛸게요. 그리고 용종을 안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작은 용종 같은 경우는 다시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약을 2번 드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내시경 하는 병원을 선택을 하셨다면 큰 용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 2차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인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한 병원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대장암, 대장 용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검사거든요. 이왕 하실 때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검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검사하셔서 있는 거 다 띄셔서 예방까지 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 꼭 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